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거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알아서 회복합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주 전망이 밝은 기업을 선정해 놓고 엉덩이 무겁게 장기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개잡주를 무턱대고 오래 투자한다고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무조건 오래 투자한다고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삼성전자 정도 되는 세계 최상위 레벨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의 흐름이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상 외국인이 좌우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 매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주가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5월 18일에 550만 주 순매수했고 19일에는 780만 주, 22일에도 6만 7천 주 순매수, 그다음에 23일에 53만 주 순매도하긴 했지만 다시 24일에 140만 주, 25일에 110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록도 쭉 봤는데 정말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왜 사고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요즘 너무 무섭죠. 엔비디아는 뭐 하루 만에 24% 폭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엔비디아 훈풍 덕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지금 왜 투자를 하고 있죠? TV를 보고, 자동차 전장 사업인 하만을 보고,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보고 투자할까요? 아무도 이런 걸 보고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파운드리를 보고 투자하시나요? 아주 먼 미래에는 파운드리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스마트폰도 있죠. 스마트폰도 무려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애플보다도 점유율이 높은데 자, 문제는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더 높지만 저가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고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덜 팔아도 이익이 훨씬 많이 남죠. 그래서 스마트폰 전체 이익의 거의 70%를 애플이 혼자서 다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 20%도 못 가져갑니다. 점유율은 더 높은데 말이죠. 물론 폴더블 폰이라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긴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데이터를 기억하는 반도체죠. 무슨 데이터를 기억하느냐? CPU나 GPU 또는 모바일 AP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H100이라는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GPU 메모리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라인업에 따라서 80GB, 188GB가 탑재가 됩니다. AMD 그래픽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전문가용 그래픽 카드인 라디언 프로 W7900 그래픽 카드에 48GB GDDR6 메모리가 탑재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고요. 메모리 반도체 3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결국 이 3사가 엔비디아나 AMD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 애플 맥북, 인텔 CPU, 인텔 GPU,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구글 TPU 이런 프로세서들이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데이터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한 데이터를 또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PC로 배그 같은 게임을 할 때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픽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GDDR6 메모리가 탑재가 됩니다.
AMD 데스크탑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라데온 RX 7900 XTX의 스펙을 보면 24GB GDDR6 메모리, 하위 모델인 RX 7900 XT에는 20GB의 GDDR6 메모리.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용량은 다르지만 하이엔드로 갈수록 상당히 고용량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상위 라인으로 갈수록 메모리 스펙도 높아지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것도 모자라서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연산 기능까지 탑재한 HBM 핀 메모리까지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AMD 하이엔드 메모리에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죠. 엔비디아 최상위 라인업에는 지금 주로 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렇게 3사가 번갈아 가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위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 하는 이런 분야들이 성장하게 될수록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삼성전자 전망은 아주 밝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전망이 밝고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의 전망이 밝다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도 당연히 밝은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서로 경쟁자이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애플, 스마트폰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아이폰에 탑재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퀄컴, 모바일 AP 분야에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퀄컴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해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아주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텐데 지금 당장 꼴랑 100% 200% 수익이 났다고 그것을 발라먹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덩치를 더 키워서 더 많이 먹어야죠. 복리 혜택 충분히 누려야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질 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충분히 제 의도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